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누스의 두 얼굴, 수양제 양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제 양광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구려 침략과 대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를 평가하는 단 한마디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명군이었던 수문제가 세웠던 수나라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수양제는 역사서 속에서 항상 폭군으로 기록되고 있고, 수많은 중국의 황제들 역시 수양제를 가장 나쁜 임금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엇갈려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황인우 같은 역사학자는 양광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가 이룬 일을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평가할 때 보면 상당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폭군이라고, 정말로 나라를 망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황인우 박사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양광이 폭군이라고 지적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성이나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에 시달리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도 많은 대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612년, 13년, 14년 대표적으로 고구려를 3번이나 연속 침략했죠. 물론 우리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612년에는 살수에서 대패했고요. 613년에는 예부 상서였던 양현감의 반란 때문에 공격 도중에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614년에는 결국 국내 반란 때문에 역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결국 철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그 당시에 갑자기 강성해진 돌궐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동원해서 장성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 지역에 본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청해성까지 가서 그쪽에 토고콘과 협상을 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었으며,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무,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까지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사실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수문제가 비록 짧은 기간 24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수문제가 워낙 균전제를 실시하고 호족들을 없애면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수많은 호구를 개발하면서 600만 호나 되는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워낙 많이 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광이 14년에 걸친 통치 속에서 그렇게 곤란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문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서한시대 유방이 서한을 세우고 나서 거의 70년이 걸려서야 한무제 때에 서한의 국력이 튼튼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수문제는 불과 20여 년 만에 수나라를 강성한 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마음 놓고 정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수양제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300만이나 되는 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역사 속에 굉장한 폭군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양제는 역사서에서 황음무도한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색잡기에 빠졌고, 그가 3번이나 강남까지 내려가서, 즉 지금의 양주까지 내려가서 한 일이라고는 여인들과 술 먹고 논 것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가 다른 제왕들과 마찬가지로 여색을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임금들과 달리 그의 정비인 소황후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린 시절 결혼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 황후를 항상 존중했으며 늘 잠자리를 같이 했고, 다른 여인들과는 잠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황후 역시
서량의 효명제의 딸로 상당한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시를 좋아했던 양광과 같이 운율을 맞춰가면서 이 남편과 풍류를 즐겼던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아는 양광과 달리 수양제 양광은 소왕후와 관계가 좋았고 여인들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지나친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는 문학적인 재질이 있어서 지금도 시가 여러 편 남아 있습니다. 시를 잘 썼고요. 그 시의 수준도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만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명적인 그런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구품 중정제, 즉 호족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애버린 구품 중정제에 이어서 과거 제도 안에 진사과를 설치함으로써 당나라 시대 때 또 송나라 시대 때 굉장한 명신들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하나, 그는 대운하를 건설한 목적이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그가 3번이나 강남을 내려갔기 때문에 놀러 간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병력이 30만 명, 그리고 배가 2만여 척, 그리고 실제 운하 양편에 있는 수많은 민가들이 다 피폐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운하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수양제의 덕이 컸습니다. 수양제가 2600km에 달하는 대운하를 완공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가 통일됐고 부요한 남쪽의 곡물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체제로 연결됐기 때문에 사실 대운하를 단순히 놀러가는 길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유명한 야당의 인사들이 기생을 끼고 놀러가는 길을 왜 만드느냐고 마치 어리석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옛날의 임금들이나 지금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대운하가 마치 수양제가 놀러가기 위해서 판 물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양제는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남쪽에 있는 이 부유한 물자를 어떻게 북방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경제를 융성시킬까, 이런 점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대운하를 연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어서 자기가 근무해 있었던 양주를 3번 내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긴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운하가 오히려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본다면 양광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주임금이나 거림금처럼 폭군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동원해서 죽게 하고 이런 것은 폭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세우고 진사과를 설치하고 또 운하를 터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진사과를 설치해서 많은 인재들을 뽑은 면을 본다면 그는 폭군이자 명군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즉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그리고 수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그래서 역사서에 굉장히 나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3번이나 침략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광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폭군적인 면과 명군적인 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복잡한 성격에, 그리고 상당히 스케일 큰 정치를 했던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임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누스의 두 얼굴, 수양제 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